자, 다음 주제. 노아재존이 등장했습니다. 네, 아재들은 출입하지 말라는 곳인데 50대, 60대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답니다. 50대, 60대 아재들에게 출입하지 말라는 맥주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실화입니까? 저는 아직 50대는 아닌데 몇 년 있으면 50대인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출입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또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기사에 따르면 울산의 한 맥주집에서 50대, 60대 이상 한국인 중년 남성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공지사항으로. 이게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 있는 한 호프집의 공지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호프집에는 손님들이 음악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 주인이 헤비메탈의 진심이신 분인데 손님들이 이제 메탈 음악이나 락 음악을 신청하면 그걸 틀어주는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발라드나 팝송 등 메탈이 아닌 곡은 신청이 금지된 독특한 컨셉의 맥주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여기 사장님 좀 아시는 분이 써놨는데 여기 사장님은 엄청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헤비메탈에 또 진심이신 분이고 라고 합니다. 근데 전에 어떤 아저씨들이 임영웅 노래 틀어달라고 틀어오시잖아요. 임영웅 노래 틀어달라고 해서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출입금지가 붙었다는 것인데 보면 뭐 반말한다, 욕설한다, 보성방가, 마음대로 실내 흡연을 한다, 담배 심부름한다, 기물파손, 평점대로 협박 막 그 사람들이 한 거겠죠.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몰상식한 행동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진짜로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죠. 그죠? 왜 이런 출입금지 공지가 붙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주인분이 고생 많으신 것 같네요. 또 이런 메뉴판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는. 메탈바에서는 메탈만 듣자 좀 이러면서 음악 신청정에 꼭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하면서 밑에 표에 있는 거는 입문자 과정이기 때문에 신청해도 내가 안 틀어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퀸 내가 얼마 좋아하는데 퀸 모든 노래 금지 이거 너무 하나 명곡이죠. 그죠? 메탈리카 난 잘 모르겠고 건즈 앤 로지스 노브햄버 레인도 있네. 웰컴 투 더 정글 정말 명곡인데 그죠? 엑스제팬 엔들리스 레인. 다행히 티얼스는 없네요. 티얼스는 없네? 그러면 이거 신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티얼스도 없고, 네, 러스트 네일인가? 그것도 없네요. 네. 이건 모르겠고. 에어로스미스 드림온,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런 거 틀면 안 해준대요. 레디오 헤드의 크립도 있다. 야, 스틸아트의 퀴스콘도 있다. 본조비도 있어. 스피드로우도 있어. 다 안 해준대요. 스콜피언스. 이거 하면 안 해준답니다. 네. 이렇게 손님 가려서 받아도 되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요 공지한 거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한번 보죠.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는 평등권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헌법상 평등권은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에서는 조금 철저히 관철되는 게 사실인데 이게 국민하고 국민의 관계에서는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모두 평등권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 헌법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헌법이 바로 적용되는데 사적 영역에서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헌법이 바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또 아울러 헌법 15조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선택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선택뿐만이 아니라 직업 수행이나 직업을 영업하고 직업을 영위하고 기업을 하는 자유 등등등 해서 직업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자유권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상으로 고객층을 제한하는 것은 뭐 영업의 자유잖아.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 영업의 자유라는 것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 원리를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법률들이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 개별 법률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조 3호를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건 어떤 것이냐 정의를 주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리적 이유 있으면 차별이 됩니다. 예.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여기 나이가 있어요. 오늘 주제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등등등 여기 되게 많아요. 이 이후에도 한 15개인가 나와요. 차별 사유가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걸 하면 차별하는 행위를 합니다. 가는 일단 생략 오늘 주제 상관없어서 나 보면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서 특정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렇죠. 5, 60대 출입금지니까 나이에 관련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배제하는 행위다. 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겠죠. 개념 그대로 보면. 그리고 이거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를 보면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인 간에 그러니까 일반 개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진정을 내실 수가 있고 이런 진정 사건도 존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한번 가보죠. 이렇게 결정내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도 있지만 개인 및 개인 사업자도 있어요. 어떤 거 있냐 보면 스포츠 시설에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회원가입 제한. 2024년 7월에 있었던 결정인데 여기 스포츠 시설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돌아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거예요. 결정문을 한번 보면 스포츠 시설에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회원가입 제한 사건이다. 여기 주문 요지를 보면 진정인은 아까 그 노인분이고 피진정인은 그 스포츠 시설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명령도 아니고 권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행위를 했는데 권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도 아니고 권고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효력이 기본적으로 권고입니다. 권고. 이 강제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은 범죄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발이 된다고 하면 수사는 개시가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고발이 아니라 일반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징계 권고 이런 거 하고 일반 권고의 경우에도 법률에는 이런 게 있어요. 법률에는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이 권고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법률에 있는데 일반 사인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조항이 없어요. 그럼 이거 안 따르면 어떡할 건데?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 권고 받아도 뭐 없습니다. 일반 개인은 그냥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나이나 성별이나 여기 결정례를 보시면 나이나 뭐 성별이나 뭐 인종 등을 인종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것 같죠. 인종, 레이시즘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인종 등 여러 이유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인종에 관해서 볼 거예요. 놀랍죠. 대한민국에서 인종차별이라니 2018년도 진정사건인데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클럽 입장 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클럽에 들어가려고 그랬대. 클럽에. 진정요지 보시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입장을 거절하는 차별 행위를 했다. 클럽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잖아요. 인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진정인이. 인도계 미국인. 뭐 피부 색깔은 안 나오는데 인도계 미국인이었고 2001년도부터 거주 중이었습니다. 2018년도 사건이니까 이게 이제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일났으니까 그때 한 17년 정도 한국에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도계 미국인이 클럽에 가려고 했는데 클럽 직원이 외국인에 입장할 수 없다 하고 입장을 왜 못 들어가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신체적인 위협도 가했다. 쫓아냈다고 해요. 진정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진정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차별당했다. 인종을 이유로 이렇게 피부색 이유로. 피진정인은 뭐냐고 하면
일단 젊은이들이 오는 곳이라서 20에서 29세로 제한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까 그 노아재존 그리고 노키즈존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기의 영업 방침은 이렇대요. 여기도 얘기해요.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클럽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생각을 하는데 개업 이후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경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에 대하여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들어보면 또 이 사장님의 이제 고충이 이해가 되죠. 외국인을 출입 제한한 이유가 이렇대요. 외국인 출입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또 불가능했고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 사고 유형으로는 음주 문화 차이로 인해서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 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 시비, 주류 대금 받지 못하는 것 등이며 외국인 만취 시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영업 마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클럽 주고객은 20대 초반 학생들인데 이들은 체격이 큰 외국인이 옆에 있으면 위협이 느낀다고 사장님한테 컴플레인했답니다. 토로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할만하다 이해는 됐는데 이제 참고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친구하고 내가 이제 클럽 입장하려고 했는데 외국인이 입장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유를 묻자 shut up 이러면서 욕설 하면서 내쫓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하는 차별 행위가 맞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권고. 주문을 읽어보면 피진정인에게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 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018년이었기 때문에 권고 나와도 뭐 없다. 네, 뭐 없었다. 안 따라도. 근데 물론 피진정인 입장, 그러니까 클럽 사장님 입장 이해는 돼요. 이해는 못할 건 아닌데 국가인권위의 판단이래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피신정인이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인종과 피부색 등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피해 사실로 인한 선입견에 기초하여 일반화한 것이다. 그리고 클럽에 입장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방해가 안 되도록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주의사항 및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술값 시비가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기능 가능 여부가 아니라는 점.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띄웠냐면 아마 5060 그리고 노키즈존 그리고 노아재존에 대해서도 진정에 올라오면 이 근거로 판단할 거예요. 사장님들은 그죠 고충이 있으시죠.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안 받겠다. 특정 손님들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런 논리로 이제 판단이 나올 겁니다. 결국 일종 조건을 가진 사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그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맞으니까 전면적 제한하지 말고 다른 해결 방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업주의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슈의 결론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냐? 5060 한국 남성 출입 금지한 거는 평등권 침해한 행위가 맞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용역 제공 재화 공급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클럽 사례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본 인종차별에 따른. 그런데 현행법상 위반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 건 맞아요. 평등권을 위반한 건 맞아요. 아까 그 결정 내에서도 확인됐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적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은 맞지만 실정법 위반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금지법.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문제가 되는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성적 지향에 따라서도 차별할 것을 금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종교계에서 반발이 좀 많고 논의가 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이게 모르셨지만 차별금지법은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1년도에 발의됐다가 폐기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안 따를 경우 사인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발의된 의안을 보면 모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인이라 하더라도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안 들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또 시정명령을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을 발령하는 식으로 행정처분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형사범죄화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으로 내려올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노아제존이나 노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그냥 권고 수준에서 거치는데 이게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형사처벌은 좀 투머치니까 형사처벌 안 하고 행정처분 쪽으로 간다. 이러면 그 권고를 안 들으면 시정명령 내려오고 시정명령 안 하면 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재산적인 손해를 받으실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울산의 울산의 그 업주님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울산 그 업주님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장이. 저도 만약에 정말 제가 그 업주님의 입장이었으면 나도 붙였을 것 같아. 나도 붙였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버리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얻을 수 있다. 그 울산의 그 사장님,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하는 소식이 들면 바로 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